국가보훈처의 선명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보훈처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세 번째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완연한 봄의 기운과 함께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지난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00주년 기념식 가운데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요.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추진단 소속이신 최기찬 사무관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현충시설에 워낙에 관심이 많아서 오늘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셨대요. 대학생 박성진 씨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건립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임시정부 기념관 수립에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세 번째 목소리이신 만큼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임시정부 기념관 국내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배경이 뭔가요? 예,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것처럼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손정은 아나운서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쉽게도 임시정부를 제대로 기리고 기념할 수 있는 기념관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희생하신 분들의 삶과 정신을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우선 기념관은 2021년에 서대문형무소 역사공원 인근에 들어설 계획이고요. 대한민국의 법통인 임시정부를 소개하는 그런 국내 첫 번째 기념관으로서 손색 없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동안 여성 독립운동가 등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나 역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조명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2021년 완공이라고요. 예. 네, 내후년이네요. 저희도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뜻깊은 현충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상하이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복원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1990년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복원 문제가 제기되면서 독립운동의 공간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시작되고 또 탐방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1992년에 청사 복원이 본격화되게 됐습니다.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 기념관에도 꼭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예, 그래서 저희 보훈처에서 이제 국외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아, 정말요? 저도 올해는 꼭 신청해서 한번 제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무관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전부 현충시설이잖아요. 그러면은 현충시설은 무엇이고 또 이제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현충시설은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정이 됩니다. 독립운동이나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하고 그리고 공헌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또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시설이나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충시설은 총 몇 개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진 씨가 관심이 굉장히 많네요. 네, 저희도 이런 관심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충시설은 총 2146개소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현충시설 그 2146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종류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기념관 아닐까요? 저는 동상이라고 생각이 동상. 드는데요. 네, 비석입니다. 비석. 그 다음이 탑이고 그 다음이 동상입니다. 비석 말씀이신가요? 비석도 현충시설에 포함되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생각보다 현충시설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요, 보훈처에서 러시아 우스리스크에 있는 최재형 선생님의 생가를 복원했다면서요? 네, 최재형 선생님은 저희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리셨던 분이십니다. 전 재산을 독립운동을 위해서 지원하시고 또 한인학교를 설립하는 데 사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국권회복운동 단체를 만드셔서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십니다. 2002년에 저희가 이제 국외 항일운동 유적지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러시아 우스리스크에 최재형 선생님의 거주지를 발견하고 이를 기념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재형 선생님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들어봐요. 저는 그 MBC 역사 다큐멘터리 얼마 전에 한 건데 100년 만에 귀향 집으로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거기서 최재형 선생님을 처음 접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도 더 많은 분들에게 이제 최재형 선생님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순국하시기 전까지 거주하셨던 건물을 전시관으로 복원을 하게 된 겁니다. 최재형 선생님의 삶과 그리고 독립운동 활동을 중심으로 저희가 기념관을 구성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느끼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혹시 우스리스크에 가시게 되면은 최재형 선생님 생가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러시아에 언제 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최재형 선생님의 업적과 이제 우수 리스크에 대해서는 절대 잊어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러시아 우스리스크 하면은 바로 이제 최재형 선생님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개막식도 있었잖아요. 국무총리도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나요?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였던 광복군은 우리 국군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항일 무력 투쟁의 본부 역할을 했던 광복군 총사령부가 지난 2019년 3월 29일 날 충칭에 복원이 됐습니다. 사실 총사령부가 있던 지역이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이게 사라질 위기에 좀 처했었는데 저희 충칭시하고 저희 국가보훈처가 협의를 해서 광복군 총사령부 원형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진짜 뭐 역사시설이 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간혹 그 현충시설 관리가 미흡하다 이런 기사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뭐 현충시설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사실 저희도 늘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정 기념일이 다가오면 이제 언론에서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해서 부실 관리를 좀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그 시설들이 보훈처의 현충시설로 등록이 되지 않아서 시설물 자체가 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인력과 예산 부족,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로 좀 관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예 등록이 안 된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거군요. 예, 그러면 보훈처에서는 현충시설 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국가보훈처는 현충시설의 관리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학생, 가족, 그리고 기업체 등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충시설 실태조사나 현충시설 지킴이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현충시설 실태조사와 현충시설 지킴이라고요.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현충시설 실태조사는 매년 현충시설에 방문해서 이제 훼손이나 노후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이제 필요한 시설들이 보이면 저희가 개보수를 해서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충시설 지킴이라는 건 이제 관리자가 개인이나 또는 문중같이 소규모 시설이나 관리가 지적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킴이를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저희가 1학교, 1사, 1현충시설 결연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현충시설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를 연계해서 현충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시설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요.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현충시설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충시설 관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찾고 싶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공간이 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훈처는 이제 다양한 체험 활동이나 그 문화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현충시설이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그리고 즐거운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독일의 경우는요, 그 역사의 흔적과 시설들을 잘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또 보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독일은 그런 걸 되게 중시한다고 들었고,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일상에서 좀 더 가깝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진정한 추모는 이제 일상에 있는 거니까요. 저 사무관님, 저도 그 현충시설 관리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현충시설 국민지킴이로 한번 참여해보세요. 저희 국가보훈처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충시설과 관련된 국민 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현충시설이나 해외 사적지에 관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저도 지킴이가 돼서 현충시설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선진 씨처럼 현충시설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현충시설 국민지킴이요. 그거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꼭 하실 거죠? 네, 한번 꼭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선진 씨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역사의 기억과 이런 공간들에 관심을 가지고 주체가 돼서 직접 참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무관님, 오늘 현충시설에 대해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나오신 소감 어떠세요? 예, 사실 현충시설이라는 게 많이 좀 국민분들께 생소할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현충시설에 대해서 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갖고 더욱더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소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진 씨께서도 이제 앞으로도 현충시설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워낙에 적극적이고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오늘 나와보니까 어떠세요? 사실 현충시설에 대해 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사무관님 말씀 듣고 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제가 해외여행을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이만 목적지에 러시아를 꼭 넣어서 최재형 선생님 생가를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 우스리스크로 꼭 가보셔야 됩니다. 모스크바만 가시면 안 됩니다. 꼭 목적지에 넣어서 갔다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완공되는 그날 2021년에 우리 셋이 다시 모여볼까요? 좋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보이스, 다음 시간에 더욱 선명한 목소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